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는 TSMC가 압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3나노부터 삼성이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한 게 이제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이에요. 네. 그래서 2나노부터는 넘어서겠다라는 게 삼성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뺏어올 수 있는 네. 고객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만한 데들 중에.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몇 가지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많이 올랐고 네. 빠릅니다. 이미 다 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항상 시장은 Y스트릿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1월에 책을 보신 분들은 네, 네. 조금 수익이 많이 또 이렇게 괜찮게 깔때기를 났죠. 대시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경쟁 구도가 또 네. 뭐 약화되지는 않더라고요. 파운드리도. 네네, 맞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 호황에 접어든다 하면 이제 막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파운드리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지금도 삼성이 TSMC 점유율을 못 잡고 있는 이유가 삼성마저도 힘든 거잖아요. 네네. 수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은 인텔을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인텔도 그렇죠. 파운드리 강화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라피더스라고 네네. 이제 일본 정부하고 일본 기업들 뭐 자동차 기업, 반도체 기업 죄다가 모여가지고 우리도 파운드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라피더스를 이제 키운다고 하고 여기는 뭐 27년인가? 아니다 30년인가? 2나노를 네네. 바로 이제 우리는 목표로 개발한다 네네. 이러고 있고 이게 잘 될까요? 아니면 이쪽 경쟁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라피더스는 크게 위협적으로 보진 않아요. 어. 네,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거였으면 일단 2나노가 이제 IBM 기술인데 네. 일단 일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들 20년 동안 엔지니어 명맥이 끊겨버려가지고 네. 라피더스에 지금 개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인데요? 50명 있어요. 일당백 하겠다는 게 일당백? 네. 네. 그 아마 평균 연령이 다 60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반도체 전문가들도 이런 걸 왜 하냐. 근데 사실은 일본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하는 거는 저는 위협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TSMC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을 구마모토에다가 깔았잖아요. 네. 그거는 위협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데 라피더스는 약간 오바였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도 까먹으면 나중에 또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텔은 지금은 동네 바보형이에요. 네, 인텔이 지금 14나노에서 7년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10나노 해보려고 만든 게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칩인데 그쵸. 그게 최근에도 뭐 버그 나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 것도 네.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렇죠. 남의 걸 잘 만들어 주겠어? 막 이런 그렇죠. 거죠. 심지어 그 10나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TSMC하고 삼성은 4나노에서 3나노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도저히 자기네들 공정 기술로 안 되니까 TSMC 팹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메테오 레이크라는 그 칩부터는 TSMC 4나노 공정을 써요. 그리고 지금 인텔이 또 GPU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아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1세대가 알케미스트라는 제품인데 6나노인데 TSMC에서 100% 만들어요. 그리고 2세대가 배틀메이지라는 제품인데 그것도 TSMC에서 100%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엔비디아하고 AMD가 머리가 아픈 게 이거예요. 가뜩이나 애플 때문에 선단 공정 팹 확보하기 어려운데 동네 바보형 인텔도 이제 TSMC 쪽에 줄을 서니까 동네 바보형인데 얘는 물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웰컴이네 웰컴. 그렇죠. AMD하고 엔비디아는 이제 쩌리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 찾아오는 거죠. 니네들 좀 해봐. 힘 좀 내봐. 근데 인텔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몇 년 뒤에 자체 파운드리 더 강화해서 우리가 할 네. 거긴 한데 네. 일단 당장은 안 되니까. TSMC에 똑똑똑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애플하고 TSMC 이런 형들이 이렇게 네네.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안 돼서 삼성 찾아오는 인텔은 아마 삼성 쪽은 아직까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하위에 있는 AMD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업체들은 그렇죠. 도저히 이제 TSMC의 이 독점 구조에서 못 살겠다. 멀티 파운드리를 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한테 좀 맞습니다. 문이 열리는 거고. 그렇죠. 인텔은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버틴다는 거예요? 인텔은 이제 당장은 선단 공정은 TSMC 공정을 쓰고 예. 우리가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따라잡겠다라는 건데 네, 이제 안 믿죠 시장에서.
사실 파운드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그렇죠.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인텔은 공정 기술도 떨어지는데 조직 문화가요. 평생 갑만 하는 애들이에요. 아, 네. 자기가 갑이었어요. 그렇죠. 창립 이래로 계속 갑이었죠. 고든모 창업자가 그죠? 만든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파운드리라는 그 업 자체가 네. TSMC도 보면 뭐 기술력도 뛰어난데 그 업의 본질이 우리는 서비스업이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팹리스 업체들이 뭔가 요구를 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삼성도 그렇고요, 인텔도 그렇고 일단 우리 스탠다드에 맞춰 니들이 뭘 쓸데없는 소리 하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직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1등 디에덴 씹는다고 D램 쪽에 있던 사람들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파운드리를 하겠어요? DRAM 쪽 엔지니어들. 그렇죠. 혹시 삼성의 파운드리가 네. 앞으로 계속 네. TSMC와 이 격차를 유지하면서 따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TSMC와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다라고 보세요? 좁힐 수 있어요.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주가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파운드리 쪽에서도 네네.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술 격차가 실제로 좀 쫄아들고 있어요. 예. 기존에 원래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또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 파운드리 애플이 처음에 그 두뇌 칩 AP를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삼성이었어요. 처음에 삼성 파운드리한테 100% 주고 심지어 일부 설계도 삼성이 해줬어요. 그래서 100% 쓰다가 이제 삼성이 갤럭시 S라는 경쟁 제품을 내놓고 심지어 AP도 엑시노스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야 혹시 내가 파운드리 쪽에 준 설계도가 저쪽 시스템 LSI로 넘어간 거 아니야? 의심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SMC를 끌고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선단 공정이 거의 비슷했어요. 비등비등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두 회사를 막 경쟁을 시켰는데 그게 한 몇 년 동안 이어졌는데 2000 아마 15년? 6년 정도였는데요. 네. 삼성은 선단 공정이 14나노였고 TSMC는 16나노였어요. 그러면 삼성 칩이 더 좋겠구나 생각 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딱 벤치마크 돌려보니까 TSMC가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고 다 뜯어봤더니 거기서 처음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이 하던 거는 플립칩 CSP, 네.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징이라는 전통 그 PCB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때 TSMC가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처음 들고 나왔어요. 네.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로 그 PCB를 안 쓰고 RDL이라는 재배 선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이게 성능을 전공정에 뒤처지는 거를 만회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100% 애플의 AP는 TSMC로 간 거죠. 그런데 이게 파운드리라는 건요. 설계 잘하는 애하고 붙어가지고 하다 보면요. 계속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뭔가를 막 고민해서 해결하잖아요. 네. 그러면 IP라는 게 생겨요. 지적 재산. 그러면 삼성은 이거 피해서 설계해야 돼요. 일종의 그 맛집의 레시피처럼 네. 그 맛 흉내낼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재료와 원재료 이 배합을 또 피해서 가야 되니 맞아요. 그 맛을 내기 더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삼성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뭐 3나노라든지 5나노라든지 특정 선단 공정에 대한 우리가 이게 먼저 만들었다, 먼저 상용화를 했다, 양산을 했다. 사실 이게 마케팅용에 가깝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와 5나노야? 야 3나노야? TSMC보다 더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어? 그럼 당장 파운드리에서 앞서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또 거기 좀 착각이 또 빠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때 이제 그 16나노에서 애플 AP를 다 뺏기고 나서 예. 그다음부터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는 TSMC가 압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3나노부터 삼성이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한 게 이제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이에요. 네. 기존에 이제 TSMC는 핀팻이라는 기술을 핀팻. 너무 잘하니까 네. 물고기 지느러미 처럼 생긴 구조인데 요거를 이제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신공정을 처음 도입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술이 그 정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마케팅용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의미가 있는 거고 어쨌든 4나노까지는 한 2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3나노부터는 1년 정도로 줄었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TSMC는 2나노부터 게이트 올라운드를 도입해요. 아, 네. 그러면 네. 삼성이 먼저 이거를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죠. 구조 먼저 변경. 스터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잘 해야 되지만 물론 잘 해야 되지만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 계기는 된 거죠. 그래서 2나노부터는 넘어서겠다라는 게 삼성의 생각입니다. GAA 게이트 오로라운드 구조로 먼저 가 있겠다. 네네.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기술은 준비됐어. 네. 고객 삼아 모시면 돼. 네. 사실 이 개념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공정이 준비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팹리스 업체들한테 약간 긴장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긴장이냐면 지금 TSMC 팹도 가득 차서 우리가 번호표 뽑아야 되는 것도 네, 어떤 위험적인 요인인데 네. 팹리스끼리 경쟁 구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 경쟁사가 혹시나 3나노 가서 성공해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왜냐면 전성비가 GAA가 핀팹보다 좋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성공하면 어떡하지? 야, 약간 삼성이 그걸 네.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중으로 들어가더라도 저게 발을 걸쳐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팹리스 업체들을 살살 약 올린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살살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GAA 쪽으로 개발한 업체가 그 팹리스 업체도 앞서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하고 3나노 가지고 먼저 스터디한 애들이 2나노에도 더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존의 핀팹 구조로 설계하던 애들을 이제 막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그죠. 같은 세대에서 약간 뒤처질 수도 있는 거죠. 혹시나 저기 성공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약간 뺏어올 수 있는 네. 고객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만한 데들 중에. 일단은 그 퀄컴이 제일 네. 유력하고요. 퀄컴은 또. 퀄컴 스냅드래곤 그리고 삼성의 엑시노스 자체 네, 네. 그 칩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율주행차용 칩들이 있어요. 네. 자율주행차용 칩들은 물량은 뭐 수천만 대 뭐 이렇게 되는 많지는 않지만 네. 하이테크를 굉장히 적용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레벨 3가 되면 프로세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애플하고 저 엔비디아는 넘어오기는 거의 엔비디아는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뉴스도 나왔고 왜냐하면 TSMC 전체 매출에서 엔비디아가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애플이 30%, 25% 되는데. 근데 그런 데들은 네. 파운드리를 네. 그 양쪽으로 더블 벤더로 줄 네.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옮겨갈 때 그냥 확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양다리 걸치죠. 양다리.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기존에는 TSMC 쪽으로만 거의 올인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내순번이 안 오고, 아, 네, 좋은 공정은 애플한테만 주고 하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도 선단 공정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좀 더 맞춰줄 수 있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보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는 얘들이 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불안해서, 얘들 못 쓰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수율이 꽤 올라왔네?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그 사이에 경쟁사가 먼저 시도하면 또 안 된다는 맞아요. 약간의 그렇죠. 조급함. 그렇죠. 이제 AMD하고 엔비디아는 서로 보겠죠. 누가 먼저 가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 가면 젠슨왕하고 이제 스시집에서 뭔가 막 딱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리사수 만나서 또 뭔가 이야기하고, 일론 머스크 만나서, 야, 우리 준비 다 됐어. 빨리 칩 줘봐. 그런 것들 실제로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약간 뭐 결이 다른 이야기고 뭐 테크 이야기는 아닌데 뭐 리사수라든지 젠슨 황 다 이제 중국계.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대만 네네. 출신이잖아요. 그 팔이 안으로 굽어서 TSMC에 물량을 주는 게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파운드리 업 자체를 네. TSMC는 창업 때부터 파운드리 하려고 만든 회사였어요. 애초에. 네, 그때는 아무리 공정이 좋아도 인텔이다 삼성 찾아가면 뭐야? 할 수도 없었고. 네, 취급도 안 해주는. 또 하나가 네. 최근에도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만 우리 그 제드래곤 형님 네네.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CEO를 만났습니다. 네. 같이 사진도 찍었고 네. 그래서 저 자율주행 칩을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가져오나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졌더라고요. 네네. 대표님은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3세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칩을 삼성 오스틴 팹에서 14나노로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앞으로 그 자율주행차 쪽 칩이 중요해질 건 알잖아요. TSMC도. 그래서 TSMC도 테슬라 칩은 물량이 얼마 안 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아, 물량이 얼마 안 돼도 네, 물량이 일단은 얼마 안 되는데도 상징적인.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자율주행차 쪽으로 이제 스터디를 해놓기에는 가장 좋은 파트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칠라노 쪽은 TSMC에서 가져간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뭐 뉴스가 또 삼성이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확인은 뭐 해봐야 되죠. 시간 좀 나중에 지나서 이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나중에 뭐 도조 컴퓨터라든지 네네. 또 테슬라는 자체 AI 칩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봐서는 당장 돈은 안 돼도 사이즈는 작아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고객인 거네. 그렇죠. 테슬라는. 네. 도조는 일단 TSMC에서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도조는 이제 슈퍼컴퓨터용 칩이고요. 예, 예, 서버에 예. 쓰는 거고 FSD는 이제 자율주행차용 두뇌 칩이니까 네. FSD는 삼성에서 하고 있었고 이제 도조 칩은 TSMC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가져오고 싶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아하. 네. 최근에 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기존에는 LP 라인이라고 해서 로우 파워 쪽, 그러니까 모바일 AP나 네. 자율주행차용 칩 쪽으로만 주로 라인을 하다가 최근에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으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그게 SF4X라는 라인이 HPC 라인이거든요. 아, 먹기 어려워. 네, 아우, 그거는 이제 X86 계열, 기존의 엔비디아, 네. 인텔, AMD 같은 칩들을 생산해 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암코어 쪽하고 X86 쪽하고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암코어 쪽만 주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X86 쪽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죠. 그거는 AMD나 엔비디아나 네, 이런 쪽을 염두에 두는 거죠. 약간 저도 좀 한계에 다다른 게 이게 네. 반도체도 꾸준히 공부하고 이 새로운 용어들하고 막 하지 않으면 이게 따라가기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IT의 신 이거 보시면서 저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거 다 이해를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물론 이제 책을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반도체 쪽 공부를 또 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네, 아까 우리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뭐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있겠고 파운드리도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대표님 입장에서 네,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우선순위를 네, 좀 나누자면 네, 나는 이렇게 한번 줄을 세워보고 싶다. 네, 대표님만의 생각 네. 그건 좀 어떨까요?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매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 기술 중요도로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은 전공정에서는 EUV 쪽 서플라이 체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노광이라고 하죠. 극자외선. EUV 쪽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쪽 서플라이 체인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전공정은 EUV, 후공정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이쪽을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프로세스 케미칼류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세스 케미칼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케미칼들. 예를 들면 뭐 동진 세미캠의 EUV용 PR, 예. 한솔 케미칼이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 필요한 초산계 에천트, 그리고 저기 솔브레인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한솔 케미칼이 아니라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이 이제 초산계 에천트, 그리고 한솔 케미칼이 여기 이제 그 어떤 파티클들을 씻어주는 고순도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네,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정은 EUV 빼놓고 볼 수가 없고 후공정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렇죠. 그리고 EUV하고 같이 페어링해서 가는 게 EUV가 되면 증착 쪽도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렇죠. 기존의 CVD에서 ALD라는 원자층 증착으로 그렇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분자 단위로 증착을 하다가 이제 원자 단위로 증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ALD라는 게 증착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방막 성능은 좋은데 그동안 못 썼던 이유가 이게 공정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EUV를 쓰면 기존에 뭐 코드러플 패터닝 할 때보다 마스킹 수가 줄으니까 공정 시간을 이제 증착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생기니까 아하. EUV하고 ALD가 같이 페어링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ALD 쪽은 뭐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오니가 IPS 같은 업체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ALD 할 때 필요한 소재가 하이케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네. 뭐 그런 쪽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DNF 뭐 이런 회사들이 하죠. 너무 많은데 이거 적다가 지금 제가 이게 펜이 이게 전자펜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다 밸류에이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라고 해도 진짜 이렇게 많은 종목을 어떻게 살까요? 아니 지금 그렇죠? 뭐한 100만 원씩만 네. 투자를 해도 이게 네, 몇천만 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네네. 그거 있던가? 그 반도체 소부장 ETF가 따로 있던가? 그렇죠. 있죠. 있나요? 뭐 신한에서 나온 것도 있고 아. 미래셋도 있고. 네, 그렇죠. 차라리 그게 더
뭐 그것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진짜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ETF라든지 그런 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UV 네. ETF라든지 그렇죠.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반도체 쪽도 저도 ETF 투자로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는 하이닉스가 빠져 있고 맞아요.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제 구성 종목을 잘 보고 다들 이제 투자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ETF라고 해서 막 사면 안 되고 거기서 그 종목별 비중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어떤 뭐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초과 수익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을 더 택하고 그렇죠. 싶은데 ETF로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렇죠. 약간 좀 현실적으로 근데 요즘에 뭐 증권사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런 네. ETF들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속편할 네네,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우리 혹시 IT의 신인데 네. IT 말고도 네. 혹시 이렇게 괜찮게 보시는 섹터라든지 산업이 또 있을까요? 뭐 IT라고 안 하지만 사실 뭐 테크 산업이 요즘에는 다 컨버전스 되니까 다 이제 보긴 하는데요. 방산이나 이런 쪽도 저는 좋게 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엔터, 미디어 엔터 쪽도 좋게 봐요. K-팝이나 K 콘텐츠 쪽 이런 쪽 좋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저 테크라고 하지만 우리는 테크 그러면 하드웨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래를 보는 관점은 키워드가 딱 중요한 키워드 4개가 있어요. 네. CPND. CPND. 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네네. 네. 근데 콘텐츠는 요게 보면 통신 세대로 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아날로그 우리 모토로라 벽돌폰 쓰다가 네. 요게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3G 통신이 되면서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떴어요. 그렇죠. 네, 싸이월드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4세대 통신이 되면서 LTE가 되면서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렇죠. OTT, 유튜브 같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떴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생겼죠. 그죠? 그러면서 OTT를 통해서 BTS라는, 그죠? 어마어마한 스타가 그렇죠. 만들어졌고. K-팝, K 콘텐츠가 떴죠. 5G가 되면서 통신 속도 빨라지니까 자율주행차, 로봇,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죠. 네. 이제 6G가 되면 저궤도 위성 기술에다가 네. 로봇,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PND라는 4가지 요소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AI. 아, 그렇죠. 그럼 쉽게 이야기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디바이스를 쓸 때 생각해보면요. 모든 디바이스가 통신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MP3 플레이어나 PMP 같은 것들은 PC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어폰에도 다 통신되죠. 초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 초연결을 타고 내려오는 게 소환되는 게 AI. 서버 클라우드에서 얘를 소환시켜서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CPND에서 관점에서 보면 돼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거기에다가 AI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변화, 세상이 변화할 때 딱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의 격자 틀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게 생각해도 뭐 될 것 같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결국은 같이 동행해서 변해요. 네. 진짜 IT의 신이 많네. 이야, 우리 이영수 대표 통해서 앞으로도 또 많이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네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제가 오늘 점심 하나 사놓고 참 올해도 뽑아 먹었는데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